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환, 저는 한대건이고요. 한대건의 음담패서 시즌2 토요일 경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쌀쌀한 날씨인데 이제 11월 달이에요. 딱 2달밖에 안 남았죠. 2019년도가 참 빨리 흘러가게 했는데 제가 좀 복장이 좀 안 좋죠 지금. 네. 제가 좀 요즘 너무 머리 아픈 일이 많아갖고, 뭐 개인적인 일입니다.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제가 데모도 하고 뭐 쫓아다니는 일이 있어서 뭐 정신이 좀 없어요. 그래서 옷도 지금 준비를 못 했는데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할 거 다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뭐 제 개인적인 일이 힘들고 그런 것들이 막 겹쳐서 오니까, 뭐 이 멘탈이라는 게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이렇게 자꾸 저를 자극 주고 저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좀 해결하고 싶은데, 사람 사는 일이 제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좀 많이 있네요. 그래서 금요일 방송도 녹화를 제가 못했죠. 뭐 서울 방송은 좀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전혀 뭐 경마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취재를 들어갔다 왔어요. 취재 들어가서 뭐 기수나 조교사 다 만났고, 뭐 대성령배라는 큰 경주가 일요일날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기수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부산 기수들도 뭐 그걸 보고, 오랜만에 문세영 기수가 오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5주 정도밖에 말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올해를 마무리하는 게 5주 정도 사는 거죠. 거의 뭐 12월 초까지 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말은. 재수술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핀 박은 거를,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면서 밝게 웃는데, 어쨌든 뭐 그러한 것들도 이렇게 소소하게 듣는 것들이 참 많아요. 들어가다 보면 그런 것들도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뭐 직업이 취재 기자니까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는 것도 과연 네가 들어가서 뭐를 얻어갖고 왔고 어떠한 얘기들을 듣고 왔는지를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들을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를 아껴주시고 찾아주시는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요즘은 그게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무통장 문자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하루는 2만원이지만 이틀은 3만원, 3일에 4만원,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거니까 계좌번호 좀 이따 나가요. 무통장 계좌번호 새마을금고로 나가니까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신청하시고 입금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오늘 목요일이거든요. 네, 목요일인데 오늘 한 3분 정도가 060-300-7766 그 문자로 신청을 이미 해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하면 좋잖아. 꼭 경주 시뛰기 한 5분 전에 입금해놓고 왜 문자 안 보내줘요? 그리고 나를 닥달하면, 내가 경마에 집중해야 될 사람인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뭐 문자 신청하는 게 불편하시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문자에 이제 오두마번을 나열해 드리면 요 마필들의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 액면적으로 보이는, 휴대폰 화면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좀 엮지 못했다, 뭐 아까는 좀 엮었으면 다 적중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음성 정보에서는 뭐 마필 한 마리 한 마리 다 설명해 드리니까 음성 정보를 여러분들 뭐 참고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음성 정보는 뭐 060-706-9999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말씀드릴 걸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생각들이 이렇게 정리가 좀 잘 안 돼요. 좀 이렇게 정신이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하니까 제가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신경 쓰는 일들이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엮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해결돼서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승부처 공개 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4경주, 8경주, 10경주, 11경주고요. 4, 8, 10, 11. 10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경마는 5경주와 7경주를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을 했으니까 광고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경 10경주 출발했습니다. 혼합 4등급 1600m. 10경주입니다. 이거 원더풀 모닝이에요. 불편하게 띄우는 맛들이죠. 상대적인 강력한 요즘을 판단했던 맛이기 때문에 부담장 문제 안 됩니다. 6번 놓고 11번 씌워. 원더풀 모닝 단독 선두의 그 뒤 11번, 4번 순이었습니다. 경주거리 1300m 2세 신마경주 2경주 2경주입니다. 하지만 컴플리트 캡틴은 축전에서 가능성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원더풀 하트도 8월달 경주 이후에 공백기가 있지만 상태는 전혀 이상은 없어요. 8번을 놓고
쪽으로 안 단독 선두로 결승선을 통과하고 그 뒤 12번 3번이었습니다. 혼합 4등급 1300m 경주 5경주 출발했습니다. 오경입니다. 한번 문항지워도 걸음이 들고 있어요. 설마 스피드는 아직까지 접어질 걸음이 있어요. 2천만 원대 고가의 앞인데 추천이 좀 불긴 했는데 전혀 문제가 3번 없는 것 케미블루의 같아요. 9번 소울리 3번, 4번. 마제스틱 8번 4번 9번. 네, 광고 보고 오셨고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예요. 경주리 1000m로 펼쳐지고요.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전을 했는데 10마드 경주고 뭐 실전 한번 뛰어봤던 마필도 있고 뭐 좀 섞여 있는데 어느 정도는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았나. 근데 뭔가 이렇게 확연하게 능력을 보여줬던 마피들보다는 어린 마피들이다 보니까 자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조교 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충막감은 어디 갔냐? 시작부터 헤매고 있죠 지금. 어디야 이거? 내 마우스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충막감은 3번 백산선더. 이게 뭐냐? 오랜만에 내가 잘 안되네. 요게 충막감이 될 것 같아. 일단 주행검사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주행검사를 10월 11일 날 봤는데 약간의 좀 약점은 있어요. 주행검사 이후에 요배통이 있다 보니까 이게 순발력이 좋은 마피거든요. 근데 이 허리가 아프면 사람도 그렇잖아요. 허리가 아프면 민첩하지 못합니다. 일어날 때도 좀 힘들고 뭔가 이렇게 팍 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좀 부족하죠. 근데 그때가 10월 11일이니까 한 20일 정도 경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있는 게 좀 단점이긴 한데 너무 월등하니까 시청률과 제어만 하고서도 걸음을 보였다는 점에서 단거리 1000m예요. 또 경주 분할까지 되면서 편성도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또 이 기존에 한 번에 뛰었던 마피들이 능력이 굉장히 안 좋았었죠. 뭐 8번도 그랬고 뭐 7번도 그랬고 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낼 정도의 마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잠재 능력이 있는 4번 쪽에 조금 더 제가 치중하는 것 같아요. 4번 백산선더는 좀 충막감으로 놓고 공략해보고 싶은 마피입니다. 나머지는 다 뭐 도찐 개친이에요. 샤이니 파이어도 올라오는 걸음 보였고 교룡독수는 솔직히 뭐 순발력을 보여줬지만 직선 그립이 아주 뭐 좋았다라는 느낌은 사실 아니었어요. 하지만 당시에 떴던 마피들이 굉장한 잠재 능력을 가졌던 마피들이기 때문에 이스트제트, 델슨키, 마인헌터, 뭐 고속페달 이런 마피들이 의외로 그 상당히 날카로운 그 능력을 보여줬던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자 틈에서 좀 제대로 풀리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문세영 기수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49조의 마피들을 기승할 때는 거의 준비가 되어 있는 마피들을 많이 기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문세영보다는 다른 기수, 뭐 조한별이나 다른 기수들을 기승을 시켰다가 그 상금 벌 때가 되면은 딱 안정감 있는 문세영이 시켜서 문세영 기수가 상금을 따먹는. 우리 세영이 형이 이 상금 빨아먹는 빨대로는 거의 최강이죠. 이게 어떤 조교사와 마주들의 믿음이죠. 얘를 시키면 실수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지금 이번 경기에 입상을 하고 우승을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지켜주는. 그러니까 자꾸 문세영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세영 기술을 기승을 시켰다는 점도 상당한 플러스 요인을 보여주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번, 8번이 가장 주목을 해볼 만한 마피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나머지 마피들은 좀 어려버리합니다. 고원마 이스트원은 뭐 박병일 조교사를 만나보면 싹수가 있는 마피라고 하고 1분 3초대의 기록을 떴는데 빅토르 기수가 기승을 한다면 좀 더 붙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허리케인 삭스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보여줬는데 뭔가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는 듯지 않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이혁 기수 만나보면 윈지는 아직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프링데이도 어느 정도 올라오는 끝걸음을 보여줬는데 그거는 자체가 조교 때에는 이렇게 터진 느낌? 그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반신반의 이런 느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수들을 만나봐도 크게 뭐 이변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4번 놓고 7번, 8번 우선적인 막권으로 가지고 가면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한 마리 정도만 복병으로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지를 보고 얘기했군요 제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팔려요. 4번 놓고 6번도 많이 팔리네. 이현종 기수 보니까. 근데 이현종 기수 만나보면
아직까지 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4번 놓고 7번, 8번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분할된 경주죠. 서울강마 이경주고요. 경주로 1000m 12마리 앞필드. 일단은 가장 좋았던 마필, 주행검사 모습이 가장 좋았던 마필은 바로 10번 우승각입니다. 포인 맞죠? 시종 제어만 하는데도 올라오는 마필에게 보조만 맞춰서도 걸음 자체가 더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 1분 3초 9라는 기록을 내긴 했지만 뭐 이건 어떻게까지나 뭐 주행 검사고 1분 6초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 경주였기 때문에 크게 뭐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더 좋아질 걸음이 있는 충막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구호마 최강 특급이 문제죠. 2018년도 3월 달에 도입이 됐는데 5월 달에 관절경 수술을 해요. 그래서 도입이 된 지가 벌써 1년 반이 넘었죠. 그래서 오랜 기간을 도입된 이후에 좀 사연이 좀 많았던 마필이기도 하고, 동작이 굉장히 큽니다. 뭐 실제에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동작이 크다는 것은 좀 다듬어지면은 이 주폭이 큰 걸로 발전할 여지가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싶고요. 이 11번 라이드러키가 아마 현장에서 인기마일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그냥 내용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 문성학 기수를 만나보면 사실 이렇게 주행검사도 그렇게 잘 뛸지는 몰랐다고 해요, 문성학 기수가. 근데 주행검사를 준비하면서 이 마필을 굉장히 많이 조교를 했다고 해요. 체크되면서 마필을 이제 주행검사에서 혹시나 실패할까봐. 근데 그 주행검사를 위해 준비했던 과정이 그대로 주행검사에 묻어났고,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뛴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여력 없는, 그리고 만들어진 상태에서 뛰었던 경주. 근데 이번엔 외곽이야. 그래서 역시나 뭐 준비는 차시 하고 있는데 조교 때보다는 실전에서 조금 더 걸음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반신반의 이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나 봐요. 뭐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주행검사하고는 좀 상반될 수 있죠. 전부 다 악다구니를 쓰고 뛸 때와 대충 뛸 때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밀렸다는 부분도 단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불안한 인기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1번은 원더풀 오렌지가 내용적으로는 괜찮아요. 김효정 기수는 직접 조교를 해보니까 이제는 좀 힘이 많이 올라온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보시고, 6번만 라피드와 레스도 경쟁력은 충분히 있죠. 근데 이게 좀 마필이 느려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추입을 해야 되는데, 뭐 주행검사 때 느렸다고 해서 실전에서 느리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죠? 마방에서도 느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또 보완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운이 좋아서 선행을 가버리면은 더 뛰는 경우도 우리가 항상 많이 보죠. 그래서 라피드 RS가 단순히 지금 뭐 이게 마필 추입형이다, 뭐 선행형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아주 뛰어난 마필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늪발동 올리는 탄력만 봤을 때는 의외로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버 파이널 에이스는 송재철 기술을 만나보면 이 마필이 좀 뛴말인 느낌이 있대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전력의 완성도가 조금 높지 않다는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큐피트 원이도 순발력은 있죠. 지구력 검증이 돼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얘는 아직 그 경주마로서 이렇게 숙성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조교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세계에 문제가 있는 애들은 몇 번 쳐맞고 경주를 경험해 봐야지 좀 더 나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고 싶다, 뭐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10번을 놓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번을 놓고 뭐 이 안에서 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방막권을 고르라면은 저는 9번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9번이나 6번, 1번 뭐 이렇게 세 마리 안에서 결정을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라이드러키는 생각보다 풀빵률이 상당히 높아요. 죄송합니다. 라이드러키는 한번 지켜보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기도에 비해서는 좀 불안한 요소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종합점 한번 볼까요? 큐피트 하니까 엄청나게 잡혔죠. 불안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어쨌든 간에 10번 우승강 놓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지만 10번을 놓고 6번, 6번, 1번 이렇게 세 마리 앞필들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체크형을 줬다가 현장 상태도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는 참고하셨다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경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설계는 상경주입니다. 일단은 가장 눈에 보이는 마표는 아마 좋은 가문이죠. 이게 아마 배당판의 인기 1위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사실 좋지 않죠. 이게 편성 때문에 등 떠밀려서 인기 1위가 된 거지 능력이 아주 대단해서 뭐 인기 1위가 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8월 11일 날 편성이 약했을 때에도 뭐 너무 기대되고 해서 끝거는 좀 덜 나왔었고요. 9월 20일 날은 조금 더 나아진 것은 분명히 있는데 결승선 앞에서는 여전히 안쪽으로 기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또 결국 한 발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이 마필이 뭐 대단해서 이번 경주 인기 이름하러 팔린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 편성이죠. 그러니까 좋은 가문이라는 마필이 능력이 대단하진 않는데 상대 마필들이 허접덕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별거 없었지만은 얘조차 이길 수 있는 마필들이 있지가 않다. 그러니까 사마 좋은 가문이 만약에 좋은 마필이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죠. 이 마필이 좋은 마필이니까는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혀 기대가 안 됩니다. 그냥 편성 잘 만나서 우승 한번 하고 승급하면은 바로 상위권에 가서는 이제 바닥을 길 수 있는 그러한 여파가 있지 않을까. 뭐 불안불안하긴 하더라도 다른 마필들이 원체 능력들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 4번을 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어쩔 수 없이 4번을 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도찐개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일본과 당찬바람은 데뷔할 당시부터 뭐 태종이 형 만나보면 순발력은 있죠. 순발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순발력은 있는데 지구력이 없어. 근데 뭐 편성이 약하면 이렇게 선행을 가버리는 마필들이 버텨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뭐 말 상태도 안 좋아 사실. 선행거도 쓸 것 같은데 4번에 압박하면 이거 바로 쓰지 뭐. 근데 배당판은 인기가 막히긴 한데 불안불안해요. 굉장히 말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6번과 달리는 빛깔은 제가 1경기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49전은 안 되면 안 태웁니다. 문세요. 되니까 태우는 거고요. 그 지난번 경주 때에는 굉장히 좀 빠른 마필도 있었고 얘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위에 있는 아이들과 뛰다 보니까 성적이 안 나왔지. 뭐 이런 허접덕이 편성에서는 문세영이라고 한다면 플러스 한 50점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세영이 형은 이런 거 해결하는 사람 스타일이에요. 성이 어게인도 매번 그렇다는. 깨우침은 지금 제주행 검사를 받고 나오는데 조상범 기수를 만나보면 아직도 골막염이 좀 심한가 봐요. 30주를 쉬었다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질병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지를 못하니까 뭐 베스트라고 볼 수는 없겠죠. 조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실제로 피스 오브 롤즈가 그나마 뭐 조교는 약하긴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뭐 1번을 보내놓고 4번과 11번이 따라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가장 선두권에 뭉쳐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한 방을 고르라면 그래도 이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안이 이거밖에 없죠. 뭐 달리는 빛깔이나 그러니까 뭐 4번 놓고 6번, 9번, 뭐 11번 뭐 이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른 마필도 뭐 이런 당찬바람은 팔린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순발력은 분명히 있어서 버텨도 할 말은 없어요. 뭐 배당이 좀 없는 상태에서 버티는 건데 근데 말은 안 좋긴 안 좋아요. 그래서 많이 인기권에 잡히겠지만 불안 요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마 좋은 가문이 깨질 수도 있어요. 사마 좋은 가문은 능력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편성상으로 봤을 때는 사마 좋은 가문을 배제하고서는 공략하기 좀 깝깝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봐봐 이게 대끼리가 된다니까 이렇게 이게 대끼리예요. 아니 버텨도 할 말은 없어요. 워낙에 똥말 편성이니까 1번이 선행 가서 버텨버리면 뭐 할 말은 없는데 지금의 상태라고 한다면 저는 이 당찬바람의 입상 확률이 30%도 안 되지 않을까 참고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다른 여타의 마필들 뭐 달리는 빛깔이라든가 피스 오브 롤즈 뭐 이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사실 이 마필들이. 근데 대안이 없으니까 이 세 마리 중에서 한번 골정을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설경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한다거나 첫 번째 토요일 경마의 메인 승부처고요. 메인 승부처니까 광고 한번 보시고 출발하겠습니다. 구경 10경주 출발했습니다. 혼합 4등급 1600m. 10경주입니다. 이거 원더풀 모닝이에요. 불편하게 띄우는 맛이죠. 상대적인 강력한 면에서 판단할 맛이기 때문에 그다음 주장 문제 안 됩니다. 6번 넣고 11번 씌워. 원더풀 모닝 단독 선두의 그 뒤 11번 4번 순이었습니다. 경주거리 1300m 2세 신마경주 2경주 10경주입니다. 하지만 컴플리트 캡틴은 축전에서 가능성 가장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원더풀한테도 8월달 경주 이후에 공백기가 있지만 상태는 전혀 이상은 없어요. 8번을 놓고 12줄 쪽으로 안 단독 선두로 결승선을 통과하고 그 뒤 12번 3번이었습니다. 혼합 4등급 1300m 경주 5경주 출발했습니다. 5경주입니다. 한번 문항지워도 거리를 들고 있어요. 설마 스피드는 아직까지 접어줄 거는 있죠. 2천만 원짜리 고가의 앞인데 출전이 좀 불긴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3번, 4번. 8번 4번 9번. 네, 한다거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고요. 상당히 재밌게 보고 있어요. 일단 되는 마피들이 몇 두가 있습니다. 이엄마 캡틴 베스트, 뭐 3번 장수나봄, 5번 서울 매직, 4번 스페셜 챔프, 그리고 외곽에 10번 PK 돌풍.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한 5마리 정도를 압축을 해서 공략을 할 건데, 아유 정말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네. 이렇게 5마리 정도를 압축해서 공략을 할 건데, 다 약점이 있죠. 뭐 캡틴 베스트는 뭐 입상도 하고 손익권 진입도 하고 뭐 곧잘 뛰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얘가 뛰었던 경주는 6등급의 최하위권 편성입니다. 네, 아니 이 편성 자체가 6등급의 최하위권 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6등급에서 못 뛰는 마필들 모아놓고 야 니들끼리 상금 따 먹어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와중에도 이번 캡틴 베스트는 좀 쥐어짜면서 여러 없이 경주를 펼쳤었고요. 9월 28일 날에는 격선전 직선줄에서 안으로 기했다고 해서 재주행 검사를 받았죠. 이번 캡틴 베스트가 그래도 꾸준하게 걸음을 늘려왔고 최선을 다한 승부에서 편성으로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충막감으로 좀 어울릴 수 있어요. 기대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냐, 뭐 한 번밖에 그러지 않았으니까, 아니면 이게 반복적으로 기대니까는 이제 뭐 날 좀 놀게 해주네, 채찍도 안 맞아도 되네, 어쨌든 간에 재주행 검사 받아갖고 2달 정도 놀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마피티 버릇이 들어버리면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 들게 되죠.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고, 3번 장수나봄은 제가 이거 인기마로 팔릴 때마다 지워드렸던 마피인 것 같아요. 9월 7일 경주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죠. 이게 인기 1위마로 팔리는데 절대 믿을 수 없다. 선행도 뭐 편하지도 않을 뿐더러 선행을 실패하면은 걸음이 덜 나올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지없죠. 저희는 적중에 성공을 했었는데, 그런 말이에요. 아주 능력이 대단한 게 아니라 좀 순발력, 게이트 이탈력이 좀 있으니까 앞에서 레이스를 끌어버리면은 6등급 정도는 벗어날 정도. 아마도 뭐 이번 경주에는 단독 선행 유력시 되니까 당연히 뭐 인기만으로 팔리겠죠. 뭐 안 될 건 없고요. 3번만 스페셜 챔프는 공백기 이후에 나아진 걸음, 오히려 탄력을 가지고 있었고, 5번 서울 매직도 꾸준하게 착순권을 유지하는데 과연 이 착순권이 한계인가, 이것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될 것 같고요. 15번 PK 돌풍이 결국은 장수나봄과의 선행 싸움에서 뭐 장수나봄이 선행을 가면은 옆에 붙여갖고 얼마나 버티느냐, 워낙에 똥말들이니까 못 올라오면 이런 마피들이 버티는 거죠. 그래서 이 5마리 안에서 한대건은 승부를 할 생각입니다. 문제는 충마 싸움이죠. 어느 마피를 충부하러 놓느냐. 제가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삼은 이유가 그 강력한 충마로 삼을 마필의 내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개무시하고 한대건이가 매번 방송에서 이 말은 똥말이다, 능력 없는데 편성 때문에 왔다, 이런 마필들을 주구장창 했던 마필이 이번엔 내용이 좋아요. 이건 취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직접 취재하고 왔고요. 직접 만나서 듣고 왔고요. 이번만큼은 온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적중하겠습니다. 서경마 4경주. 이 마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삼복승식을 하든 삼쌍승식을 하든 연식을 하든 뭐
복연승식을 하든 그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무조건 왔다. 잘 엮어보십시오. 자, 한 대간 음성정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대간 적중할 수 있도록 더욱더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지는 살짝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잡혔죠. 뭐 2번, 3번이 대끼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전 이 2번, 3번이 대끼리가 깨질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배팅할만한 가치가 충분히 하죠. 타경주 한 대간의 승부처 오픈해 드렸어요. 어떤 마필도 공략한다는 거 그 안에서 한 대건이가 적중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금은 5경주 넘어갑니다. 지난번에 놀부천하는 3복 형식이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3착을 지지했어요. 역시 문상입니다. 편성 약한 것도 있었고 이겼다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49조의 승부사 문세요. 놀부천하 1번 게이트까지 차고 앉았는데 뭐 발주가 굉장히 빠른 마필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순발력을 이끌어내서 뭐 선행을 갔으면 더더욱 좋겠지만 개편성이니까 어쨌든 문세현 기수가 맛을 봤고 그 맛을 이제 꽃을 피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상 강공우지는 필연이고요. 상태 나쁘지 않고요. 한번 마승천은 윤태혁 기수가 만지고 있어요. 뭐 상태는 뭐 고만고만하고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많이 보이니까 좀 아쉬움은 남는데 저는 일단 윤태혁 기수의 기량을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뭐 말을 많이 안 타는 기수긴 하지만 태혁이가 말을 잘 만들어내는 기수인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 만들었나 오늘 윤태혁 기수도 봤는데 제가 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취재 기자가 물어봐서 어쨌든 윤태혁 기수한테 물어봤다면 뭐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냥 그래.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런 대답을 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말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마하승천 뭐 안 될 건 없고 잭스카는 팔리는 것에 비해서는 메리트가 없지 않나 봐요. 걸음은 늘었는데 이게 다인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삼성 디바는 아직까지는 더 보여줄 걸음이 있죠. 그래서 이게 배당판에는 이게 아마 대끼일 겁니다. 또 지난번에 보여준 걸음이 있으니까 또 멀로에다가 뭐 열심히 팔리겠죠. 최대 주의의 마필은 7번 페넘브라. 이 박상훈 기수를 만나보면 항상 얘기했던 말이 이거예요. 말은 좋아졌는데 발주기 안에서 이제 나오는 순간에 흥분을 하니까 발주기 이탈이 매끄럽지가 않죠. 그래서 1300을 가면 좀 낫겠다 싶었는데 정작 이걸 먹은 사람은 이윤철 기수죠. 똥편성에 나가서 이윤철 기수가 상금을 따먹고요. 또 지난번에 인기가 실리고 박상훈 기수는 욕 먹었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굉장히 대단한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마필을 믿고 들어간다? 이것도 더더욱 어려운 것 같고 8만 페더럴 퀸도 매번 그 타령인데 그냥 저냥 올라오는 느낌은 있는 마필이죠.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1번과 놀부천하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경주를 풀어나갈 여지가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문세현 기수는 이러한 경우에 거의 선행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저도 1번을 녹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가장 주목해볼 마필은 7번 페넘브라 3번만 마하승천 8번 2번만 새로운 법에도 편성으로 본다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인데 진짜 정이 안 가는 마필이에요. 뭔가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뒤가 없어서 범현이가 최범현 기수가 워낙에 능력 있는 기수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복병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종합지를 보면은 뭐 1번이 뭐 압도적으로 잡혔겠죠. 근데 1번이 깨져도 할 말은 없는데 편성은 상당히 약한 것 같아요. 새로운 보배가 뭐 많이 안 잡혔네요. 이거는 한번 참고하셨다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끝나지 않을까? 요렇게 현장에서 좀 더 정리할 수 있는 현장 컨텐츠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금은 6경주 넘어갑니다. 일단은 많이 팔리는 마필 갤럭컬인가 마이티윙이죠. 마이티윙은 사실 별거 없죠. 근데 쥐어짜면 또 그만큼 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쥐어짜면 딱 그 정도 그런 느낌이고 갤럭컬리는 오늘 이현종 기수를 만나봤는데 예전에 이현종 기수가 이거 주행 재검받고 나올 때 발주 고착기 있어갖고 주행 재검받았을 때인데 그 당시에
이현종 기수한테 물어봤죠. 제가 직접. 발쪽 고착기는 어떻게 교정이 됐느냐. 발쪽 고착 안 한다. 말도 괜찮고 기본적인 사이즈는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걸 승부처로 가지고 가서 이 대군 불패와의 한방 맞고는 성공을 시켰죠. 그래서 갤러컬린한테는 저희들은 좋은 기억이 있어요. 지난번 경주 때도 발주골 찾기는 이제 이현종 기수의 말을 빌자면 아예 없었다고 해요. 발주골 착하는 것은 없고, 제가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런 건 여러분들이 어디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갤러컬린이 왜 그렇게 뛰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갤러컬린에 대한 이현종 기수의 생각은 이렇대요. 이 마피를 아예 참고 타버리면, 아예 참고 타면 막판을 많이 쓸 것 같다는 겁니다. 취입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매번 갤러컬린이 나오면은 뭐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는 인기권이다 보니 굳이 끌고 앞에 가려는 마필, 그 마필을 굳이 제어해서 이 마필이 취입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 모든 화살은 갤러컬린에 기승했던 기수에게 돌아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갤러컬린이 선입권에 가담하려고 끌고 나가면 거기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조교사는 뭐 이현종 기수의 기승 스타일을 믿으니 편한 대로 타라고 말을 하지만, 사람이 몰아주고 사람이라는 게 여러 가지의,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니 뭐 사람들이 안 쳐다본다고 의식을 안 하면 내가 빨개 벗고 다니든 뭐 팬티만 입고 다니든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정작 그 인기권이란 마필의 기승을 하게 되면 잘 타던 기수도 긴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갤러컨이라는 마필이 이현종 기수의 생각으로는 한번 진짜 꾹 참고 취입을 하면 제대로 먹힐 것 같은데 그거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라든가 이 마필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코리온을 따라가다가 약간은 무리한 전개가 돼서 뒷심이 안 나왔고요. 뭐 마신차가 좀 벌어졌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는데, 갤러컬린이 저는 베스트로 뛰었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도 뭐 갤러컬린의 입장에서는 뭐 게이트 나오는 것에 따라야겠지만 이현종 기수는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갤러컬린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요맘때쯤에 어떻게든 제어를 하고 조금 더 이 페이스 안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똑똑한 기수이기 때문에 갤러컬린이 무조건 왔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만큼 말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연연력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은어축제는 사실 조교사는 상당히 많이 기다렸던 마필이죠. 박재호 조교사를 만나보면 은어축제에 대한 기대치가 많았었어요. 근데 주행이 매끄럽지가 않다 보니까 항상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고요. 뭐마 대군 일갈은 매번 올라오다 말죠. 정말 이 마필은 진상 중에 개진상인 것 같아. 끝걸음은 있는데 결정력이 안 나와. 좀 아쉽고. 안양옥새는 송대철 기수를, 진짜 내 방송은 정말 영향가 있는 방송인 것 같아. 내가 말을 하면서 내가 좀 감탄을 해.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들어. 송대철 기수를 만나보면 말은 사이즈 있대요. 앞으로도 뛸 말이기도 하고 장래성도 분명히 있는데 1300을 의도적으로 쓴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약간 늦발도 되고 중간에 막 고갯짓도 하고 하니까 좀 검증 무대, 좀 시간적인 여유, 1000m보다는 레이스가 빨리 흘러가는 1000m보다는 1300에서는 그걸 강과상각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주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안양옥새는 주행검사 못도 나쁘지 않았었는데 1300을 선택하겠다 하고요. 이건 검증이죠. 송대철 기수도 실전에서도 과연 이 마필이 늦발을 하고 고갯짓을 하는지 이걸 검증을 해보고, 정말 레이스가 잘 풀리고 그런 일이 없어서 뭐 입상을 한다 해도 이상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입상을 못한다 하더라도 차후의 경주에 대한 대비책은 충분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송대철 기수가 했던 얘기를 제가 그대로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말 상태는 나쁘지 않고요. 설마 센스쟁이도 나름대로는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지만 공백기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이 마필은 제가 능력이 없단 말을 한 번도 안 드리는 것 같아요. 항상 좀 아쉬워했었고 저는 공백기가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근데 8번이 조금 더 이번 경기 플러스 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베스트에버는 매번 못하라니고. 에이스 찬도 박철준 기수를 만나보면 조교된 모습은 좋대요. 또 지난번에 상대가 뭐 남촌대, 브라보 가디언, 뭐 초동보배 이런 나필들과의 경쟁이었기 때문에 진 거지 얘가 못 뛰었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편성상으로 본다면 이게 막 갤러컬린이라는 마필이 선입권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겠지만, 아니면 정말 이현종 기수가 이 마필 한번 참고 타봐야지 하고 중위권이나 이런 데 참고 한 발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여지도 있지만, 저는 걸음적으로 본다면
이번 경고 10번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 내용도 괜찮고 지난번에 강자 틈에서 이만큼을 뛰었다고 한다면 이 걸음 변화 온 거예요. 나머지 마필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참고하셔서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6경주에 가장 관심 가는 마필은 무슨 마필? 바로 10번 마필이니까 10번 마필을 잘 활용을 하셔서 한 거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안 잡혔어요. 10번은 축, 노림수의 축. 10번 노리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전부 모두가 한구를 하는 경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공개해 드렸죠. 고맙다는 말을 듣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할 일 제가 다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설금화 7경주 넘어갑니다. 이건 약간 좀 정해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써니 한생은 임경기술을 만나보면 아직도 이제 어린 티는 있지만 데뷔전 때 보여준 거론도 인상적이었었고 앞으로 이제 좋은 말로 이제 성장을 시키는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마피를 다듬어 가고 있다. 역전이 뭐 컨디션 좋고 하니까 데뷔전 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말이. 그래서 5번은 어느 정도 지금의 내용도 좋고 하니까 뭐 충마를 인정해야 될 것 같고 후차권도 좀 위에 드러났죠. 이거 한 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유롱플라잉도 좋아요. 유롱플라잉도 사실 태종이 형을 만나보면 이게 이 직선에서 안쪽으로 좀 기대고 다른 마피들이 주행에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계속 앞에 갖다 붙여놓고 뛰는데도 굉장히 다부지게 뛰죠. 얘는 한 번도 경합을 하지 않고 뛴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합을 하면서도 이 정도의 걸음을 보였다고 한다면 이건 이 마필이 이제는 싹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한 방이 가장 유력하다고 할 수 있겠고 뭐 사은마 센토사 매번 그 타량이긴 한데 뭐 그 정도는 뛰죠. 10번 블루 대자야 이런 것들이 복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지워보면은 복병가 센토사 블루 대자야 그리고 루킹굿은 마방으로 옮겼죠. 이게 김정호 마방에서 전순기 마방으로 옮겼는데 부정이 약간 있었긴 했지만 지금은 너무 좋아요 상태가. 이게 고춧가루가 될 여지가 상당히 높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차피 약간은 우열이 드러난 경주기 때문에 뭐 여러 방은 못 사지만 5번 놓고 6번이 기본 그리고 뭐 4번 10번 11번 중에서 현장에서 컨디션 좋은 놈으로 방어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약간 좀 우열이 좀 드러난 경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종합주도 뭐 그렇게 나오겠죠. 5번 6번 4번 11번 뭐 이런 식으로 참고하셔서 5번 6번이 기본이에요. 실경주는 그렇게 어렵게 공략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설경은 8경주로 넘어갑니다. 한대건의 두 번째 토요일 경마의 메인 승부처고요. 이건 뭐 충마가 정해져 있죠. 3번만 블레이드 스톰은 왔다. 3번을 놓고 한대건은 승부를 하겠습니다. 승이 아닌데 3 놓고 승부. 후자권이 문제죠. 어떤 마필을 놓고 하느냐가 문제이고 이 로얄 고스트는 지난번 경기에 인기를 끌었던 마필이 자꾸 고개를 쳐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경주력을 망쳤던 역할이 있었고 오늘 이동화 기술을 만나서 1300m의 거리를 탄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단순히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현장에서 그 정도 공개해드리겠고요. 지금 킹 오브 이글은 매번 늦추입을 하는데 그 정도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고법 원더풀루비도 이현종 기술을 조재로 기수가 지난번 경주 때에는 좀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던 경주기 때문에 공백기에 대한 여파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일말에는 선행 가야 되는데 선행에 물 건너가서 악착같이 선행 가면 되려나? 복병 정도? 복병 정도 되지 않을까? 마성질주가 문제죠. 제가 이 마필을 항상 개무시하는데 지금 인석이 형이 보면 선에서 33조 인석이 형이 보면 되게 욕할 텐데 이 코너에서 주행 악벽이 있죠. 계속 바깥으로 나가려면 근데 집어로 개 못 준다고 저는 완벽하게 교정이 됐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 마필을 계속 보면 뭐 운이 좋죠. 뭐 9월 1일 경주에서는 나가려는 걸 외곽에서 뭐였었죠? 경곡지마가 좀 막아줬었고 지난번 10월 5일 경주에서는 역시나 뭐 안쪽 2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가고 옆에 따라가는 마필이 있으니까 그 마필이 막아주니까 코너를 매끈하게 돌아서
탄력을 보였고요. 7마신에 낙승을 거뒀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경기에 굉장한 뭐 인기를 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이마필이 불안해요. 언제 이런 못된 버릇을 또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어서 승급전인데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현장 상태도 보고 주로 상태도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대로 승부처입니다. 이 안에서 좋은 내용 있는 마필들, 이 안에서 때리고 맞히는 맞고 결정을 할 생각이니까 참고하셔서 내가 이번 경주만큼은 대건이를 믿고 한대건이를 믿고 승부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동참해 주십시오. 설경마 8경주 한대건의 두 번째 명의 승부처고요.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드렸어요. 3번 놓고 3번이 뭐 능력만 해서 놓고 하는 게 아니라 편성의 이점과 입상권이 가장 유력한 마피이기 때문에 3번을 왔다. 자, 3번 놓고 한대건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 넘어가겠습니다. 약간 눈에 보이죠. 초동보배는 사실 주기가 약간 길어지긴 했는데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깨질 때도 뭐 착착 없이 깨졌기 때문에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버킷풀 골드가 상당히 많이 뛰고 있죠. 지난번에 레이징 엔진과 버킷풀 골드 53.5배 한 달에 주력 막권이었습니다. 제가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꽂혀져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던 경주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이런 걸로 정말 한 거라 하면 사람들이 양심이 있으면 내가 이거 승부 경주도 아니었어. 일반 경주였거든. 그래서 내가 방송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레이징 골드를 놓고 하겠다. 루콘 버킷풀 골드로 한방 막권이다.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어. 내가 뭐 성적 안 나오고 좀 틀리잖아? 온갖 쌍욕이 다 날라와. 내 핸드폰으로. 네가 나한테 네가 돈만 빨아먹는 기계야. 네가 예상가냐. 뭐 엄마 욕부터 시작해서 가족 욕까지 다 날라옵니다. 이런 거는 고마워하지 않아. 그냥 내가 운 좋게 네 방송 봐서 맞춘 거지 뭐 네가 나한테 무슨 도움 줬어? 예. 댓글 하나 안 달립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뭐 어차피 제 팔자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버킷풀 골드는 제가 좀 안 잊혀지는 마필 중 하나. 이게 댓글일 거예요. 뭐 그렇게 들어와도 할 말은 없고요. 한산바라 오즈는 매번 그렇다는 얘기고. 원더풀 딕시는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이현종 유수를 만나보면 지난번에는 뭐 주기가 좀 깨진 상태에서의 경주였기 때문에 너무 좀 오버페이스에서 조결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잘 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버페이스를 했는데 그게 좀 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조결을 상당히 잘했기 때문에 기대치도 있는 것 같고요. 실버 라운 패트릭도 2억 기수 만나보면 컨디션 좋고. 근데 저는 이 두 마필이 가장 변수가 되지 않을까? 뭐 축은 7번 나야겠죠. 7번을 녹화하되 인기권입니다. 1번, 10번, 11번. 이 안에서 끝이 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큰 이상만 없다면 이걸로 끝을 내고 싶고요. 볼까요? 이건 약간 분산되네요. 한샘 바로즈가 왜 팔리는 거야? 이착승 그만 한샘 바로즈 된다고? 14.5kg? 택도 없습니다. 럼블레이드를 잡는 인간들은 도대체 뭐냐? 뭐 폄하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요거 주목해 보세요. 10번, 11번. 뭐 1번, 7번은 대끼리니까 대끼리 혐오하잖아, 여러분들은. 그죠? 대끼리 들어오는 건 대끼리만 들어오면 내가 대끼리 얘기하잖아. 야, 그딴 건 나도 맞춰. 이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 그걸 열심히 설명하고 왜 이게 최저배당일 수밖에 없는지, 이 최저배당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준 내 입만 아픈 거야. 야, 그거 종합지 보고 예상지 보면 다 맞춰.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고 경말하고 자빠졌으면 참 답답합니다.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이 한 90%인데 그 10%의 분들 때문에 제가 좀 여기 받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구경주는 뭐 7번, 1번, 10번, 11번 이 안에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경마 10경주 넘어갑니다. 한대간의 토요일 경마에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처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가장 큰 승부를 해야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광고로 보십시오. 구경 10경주 출발했습니다. 혼합 4등급 1600m. 10경주입니다. 이거 원더풀 모닝이에요. 900마리 뛰는 마필이죠.
3장 문제 안 됩니다. 6번 넣고 11번 12번. 원더풀 모닝 단독 선두의 그 뒤 11번 4번 순이었습니다. 경주거리 1300m 2세 신마경주 이경주입니다. 하나 컴플리트 캡틴은 특정에서 가능성 가장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더풀한테도 8월달 경주 이후에 공백기가 있지만 상태는 전혀 이상은 없어요. 8번을 놓고 12쪽으로 단독 맞춰. 선두로 결승선을 통과하고 그 뒤 12번 3번이었습니다. 혼합 4등급 1300m 경주 5경주 출발했습니다. 오경주입니다. 한번 문항기워드도 거름이 들고 있어요. 설마 스피드는 아직까지는 잡아줄 거는 여기가 2천만 원짜리 고가의 앞인데 출처는 불긴 했는데 전혀 문제가 3번 없는 것 케미블루의 같아요. 9번 3번, 소울리바 4번. 뮤직 8번 4번 9번 가장 중요한 한대간의 광고 보고 오셨고요. 반대에 역종하겠습니다. 서울경마 10경주는 한대간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 서울경마 최대 하이라이트 승부처인데 젤마필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킬리의 제왕, 고고비, KN에이스, 대박행진, 초인볼트 뭐 이런 나피들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 장산베어스가 이게 팔리나요? 예.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마필 자체의 자원도 좋은 마필도 아니고 7월 6일 경주에서 입상했다고 10월 5일날 또 인기모로 10월 5일 경주에서 입상했다고 10월 20일 경주에서 팔리는 걸 보고 아니 팔린다. 이 마필에 거는 기대가 어느 예상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마필은 이 정신세계가 문제가 있어요. 지멋대로 좀 뛰는 경향도 있고 또 강한민 조교사도 사실 이 마필에 그냥 큰 기대가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마필이 뭐라 그럴까요? 베스트 컨디션? 이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장산베어스는 인기가 실린다 하더라도 막건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가장 충막감으로 놓을 수 있는 마필, 내용적으로 좋은 마필은 시원하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5번입니다.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마시고 요거를 축으로 해서 한다고 승부할 생각입니다. 너무 큰 걸 공개해 줬는데 후차권도 이 안에서 결정을 할 생각이고요. 결국은 제가 왜 5번마 대박행진을 이번 경주에 강력한 축마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지를 여러분들 현장에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현장 컨디션 자체가 이상하다면 축마는 바뀔 수 있지만 거의 99%, 98% 이상은 안 바뀔 것 같아요. 뭐 현장에서 대박행진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아진다면 또 모를까.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도 뭐 3마 킬리의 제왕도 57kg의 중량이지만 마필 상태 나쁘지 않고 지금 초인볼트는 제가 능력 없다고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능력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편성은 잘 골랐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번 10경주에 가장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마필이 어떤 마필? 바로 5번마 대박행진이라는 거 이렇게 시원하게 한대간의 더바가메인 승부처에서 까드리면서 막건들 많이들 한번 사보십시오. 한대건 적중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한대건이 여러분들한테 이번 10경주만큼은 항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한대간의 더바가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승부처입니다. 서울경마 11경주고요. 10경주에서 먹었던 거 어퍼마리 승부 한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충막감은 시우마 프리모 이 마필하고는 저희들이 참 사연이 많죠. 적중도 많이 했고 저는 편성이 너무 좋다고 봐요. 뭐 빠른 마필들 이것도 금화순도 빠르고 교령으로도 빠르고 해성여왕도 빠르고 캐안제봉선도 빠르고 글로벌 뉴스도 빠르고 교령으로나 글로벌 뉴스 같은 경우에는 선행 아니면 답이 없죠. 그러니까 선행을 가야지만 더 띄워주는 마필들이고 다만 지구력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걸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위권에 있는 마필들 뭐 6번마 머니 대륙이라든가 아니면 1번마 백투백 뭐 아멘다 이러한 마필들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경기를 메인 승부처로 삼으면서 시우마 프리모의 문세영 기수가 지난번에 기승을 하고 3차를 했을 때 저는 콧방귀도 안 꼈죠. 프리모가 되겠어 했는데 이 정도의 걸음을 보였다고 한다면 문세영 우리 세영이 형이 짱구가 아닌 이상 그때 느낌이 좋지 않았으면 안 타요. 아니 그걸 떠나서 프리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개적인 이점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걸음발의 이점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짜여 있다는 겁니다. 선두권을 나서는 마필들이 지구력이 없고 그 마필들을 물고 갈 수 있는 마필은 바로 12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한대건 승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11경주가 10경주에 이어서 엎어치기 승부에 들어가는 경주고요. 한대건은 메인 승부처로 12번을 놓고 현장에서 큰 이상이 없다면 승부해 볼 생각이고요. 언급해 드렸던
이러한 마필들, 추위권의 마필들도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겠고, 선두권에 나서는 마필들 중에서는 한두 마리 정도는 안고 가면서 이번 경주를 승부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장 예상에서 주력 막권을 확인하시면 돼요. 한 방을 어디로 때리느냐. 자, 한 대권의 한 방은 12번에 놓고 어느 방향이냐. 이걸 확인하시고 모두들 항구를 하시는 그러한 경주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상마 12경주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솔직히 약간 좀 위에 드러났죠. 눈에 딱 보이는 마필이 뭐 일본 슈퍼플러이드. 이거 악벽 있었는데 요즘 너무 좋아요. 지금 뭐 청담 진이. 이건 뭐 지난번에 강착이 되면서 8월 25일 날 상대 마필을 밀어내면서 강착이 되지 않았다면 최근에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 당시에도 2착이었었고. 그 정도로 앞으로의 미래가 좀 더 투명한 마필이고요. 지난번에 슈퍼플로이드에게 청담진이가 졌지만 지금의 상태로만 놓고 본다면 슈퍼플로이드가 3.5kg 늘어났고 청담진이가 플러스 2kg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엔 이겨야죠. 산술적으로 본다면 얘는 2.5kg, 얘는 2kg 늘어났으니까 3.5kg, 2kg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11번을 놓고 뭐 경마가 수치적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1번은 우선 막권이다. 이게 최저 배당인데 이 막권조차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라피도쿠스는 정상 출전 주기로 돌아왔고 골드마운틴은 뭐 혼전 중에 한 발을 써야 되는 유형인데 복병감 정도? 신도격도 팔리긴 하겠지만 얘는 결정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짱콩 결국은 기술을 교체했는데 빅투아르 기수가 이것도 상당히 말벌이 잘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마필은 빅투아르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계속 좀 몰아줘야 되니까. 베스트볼리는 항상 송재철 기술을 만나면 이게 창고 한 발을 쓸 수밖에 없는 딱 그만큼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좀 늦추입할 여지는 분명히 있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본다면 일단은 11번을 놓고 1번 맞고 이거 무시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4번, 7번 이 두 마필을 안고 가야 되지 않을까. 뭐 다른 마필들은 뭐 그냥 저냐. 저번째 한번 볼까요? 11번에 1번이 뭐 최저 배당인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인정이 되는 막권이니까 무시는 안 하겠습니다. 임경기 슈퍼플로이드 좋대요 지금 말 상태도. 문제는 이제 부담 중량이죠. 57kg를 못 이겨놔서 깨지면은 말씀을 드렸던 다른 복병감 마필들 뭐 라피도코스라든가 뭐 짱콩 뭐 베스트 블릿 골든 마운틴 이런 마필들이 이변을 연출할 수 있겠죠. 근데 임경기에서 잘 깨지지 않는 기수니까 이렇게 끝날 여지가 상당히 높아요. 자,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고요. 현장에서 현장 컨디션 본 다음에 최종 예상을 하겠습니다. 승부처는 4, 8, 10, 11이에요. 10경주가 더버가면이 승부처고 제종마 5경주가 7경주를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경마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현장에서 시식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